오늘은 본지점 회계 처리 볼 겁니다. 네, 본지점 회계처리. 본점과 지점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본지점 회계처리를 별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. 주제는 이해는 한번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본사와 지사의 관리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생각하는 본사 지사 관리 방법이에요. 이거는 제가 업무를 해봤더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, 그거를 실제 적용을 했었었고, 그 관리 방법을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거래처의 데이터 관리, 이거는 약간 응용이에요. 거래처가 이제 자체 계장하는 데이터들이 있겠죠. 그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처리하는 방법. 그래서 이거는 응용이에요. 이거 예전에 그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잖아요. 그때 그래서 1권을 같이 봐야 돼요. 1회차 그 교재를. 거래처의 데이터 관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1회차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낮지가 않아요. 중급이 맞는 거죠. 회계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수업을 듣는 거는 많이 힘들죠. 제가 이제 분계도 막 얘기를 막 하면서 하니까. 그래서 그 교육 문의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물어보죠. 회계원리 알고 계시냐. 근데 그 모른다라고 하면은, 제 수업은 아직 맞지 않겠다고, 회계원리를 알고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회계원리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, 네, 어쨌든 회계원리를 알고 이 수업을 보셔야겠죠. 회사의 종류에는 단독법인 있죠. 그리고 본지점이 있는 법인이 있어요. 본지점이 있는 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장별로 있어요. 근데 뭐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는 데들은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. 근데 법인 등록번호는 하나예요. 제가 예전에 본지점이 딱 있었다라고 할 때 법인 등록번호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본점 법인 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죠.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합쳐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기존에 여기 그 본지점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장별로 있잖아요.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가 사업장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는 회사 코드로 관리를 하잖아요. 회사 코드가 사업장별로 다 있겠죠. 그러면은 사업장별로 데이터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잖아요.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장별로 있는 데이터를 합쳐줘야 돼요. 그게 이제 데이터 통합이에요. 나중에 데이터 통합 메뉴를 볼 건데, 그 데이터 통합 메뉴에서 데이터를 하나로 합산을 합니다. 근데 그냥 합산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. 우리는 결산을 봐야 돼요. 그래서 본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뭐 보고하게 되면 이게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관리하는 요령을 배울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점 설치를 했어요. 근데 지점 설치를 하는 이유가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부가가치세법 때문에.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각 본점, 지점별로 각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죠. 그래서 본점, 지점에 대한 회사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법 때문에 사업장별로 회사 코드가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데 본점에서 다 관리를 해요. 본점에서 다 관리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금의 입금 출금을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점이라는 생각을 별도로 안 하는 회사들도 있고 완전히 지점이라고 개별 법인처럼
완전히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데들이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본점 지점에 대한 그거 없이 본점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금의 입출금을 다 본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로 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에 대해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매출 대금이 입금 매입 대금의 출금이 본사에서 이루어지게 돼요.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. 지점에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면서 매출과 매입이 그쪽에서 됐어요. 근데 그러면 매출이 발생했을 때 외상매출금이 지점 코드에 생성이 되겠죠. 외상매입금도 지점 코드에 생성이 되겠죠. 근데 돈은 본사에서 나갔어요. 통장도 입력을 나중에 하게 되죠. 근데 본사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본사 통장에서 나간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. 그죠?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? 본점에는 그 회사의 거래처 등록이 없어요. 그 거래처가. 지점 거래처이지 본점 거래처가 아니란 말이죠. 그러면은 본점에서는 돈이 나갔어요. 돈이 나갔는데 외상매입금으로 잡혀놓은 게 없으니까 본점 코드에는 거래처 원장의 외상매입금이 마이너스가 뜨겠죠.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가 뜨겠죠.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거래처 원장은 마이너스가 뜨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가 떴다라고 하면은 부채가 돼버려요. 먼저 받은 돈이 되는 거.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. 지점에 있는 매출 대금이 입금이 됐는데 본점 통장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뜨는 것 뿐인 거죠. 그래서 결산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본점을 결산을 보면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. 그때 멘붕이 오게 돼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. 이 장에서는 본점과 지점의 관리 방법, 1, 2 본점과 지점의 통합 방법, 통합 메뉴를 이용한 응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